직원 월급, 임대료, 재고가까지 다 나가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. 운영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돈이 새나가요. 어디서 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. 이제 곧 소기업이 된다고 하던데 세금이나 사대보험 부담이 확 늘어난다 하더라고요. 관리해야 할 게 많아졌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.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? 직원 늘어나면 인건비 폭탄 맞고, 게다가 조금만 커지면 중소기업으로 불리면서 법과 세금은 더 복잡해지죠.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성장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되는 순간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시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지만 막상 도전하려면 자금도 제도도 마음도 쉽지 않죠. 그래서 오늘은 성장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,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거 꼭 알아야 하는 제도구나 하실 겁니다. 우선 졸업 후보 기업이란 무엇일까요? 쉽게 말해 현재 소상공인이지만 곧 소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성장 단계의 사업체를 뜻합니다.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음식업점에서 연 매출이 7에서 8억 원대, 직원이 4명 정도 있는 사업체라면 소상공인 기준을 거의 다 채운 상태입니다. 이런 기업을 정부에서는 졸업 후보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? 첫째, 운전자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. 이 자금은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용, 급여, 임대료, 운영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. 성장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영역을 안정시켜 줄 수 있죠. 둘째, 시설 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.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금 부족으로 미뤄왔던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 역시 매우 유리합니다.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단 0.4%가 더해지는 수준으로 시중대출에 비해 훨씬 낮은 부담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졸업 후보 단계를 넘어 실제로 소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총 3회 분할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명확한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. 첫 번째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% 이상일, 두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 상한보다 2명 이내로 적을 것. 즉, 이제 막 소기업 문턱을 도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. 그렇다면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각 지역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. 사업자 등록증, 최근 재무제표, 간단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자격 심사를 거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. 정부가 당신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자에게 지금 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이 자금은 소상공인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매출과 인력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성장 직전에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이 자금을 받은 사업자들은 실제로 어떤 성과를 얻었을까요? 지금부터 실제 지원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직원 4명, 연매출 약 4억 2천만 원의 규모의 카페 운영자 사례입니다. 이 창업자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주방을 리뉴얼하고 베이커리 기기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. 하지만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을 통해 시설 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 이 자금을 활용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주방을 리모델링한 결과 생산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고, 이는 곧 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. 또 다른 사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창업자입니다. 직원 4명, 연매출 4억 5천만 원. 새로운 지점을 열고자 했지만 초기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가 부담이었습니다. 이 창업자 역시 시설자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신규 매장 인테리어와 주요 설비 확장을 진행했고, 그 결과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추가 고용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. 이처럼 졸업 후보 기업 자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닙니다.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. 시설 확장, 설비 및 기술 도입, 신규 지점 개설, 그리고 경영 완전화를 위한 마케팅 운영비 지원까지 정책 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사례들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.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인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하나 부지점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